그럼 시어머니는 어쩌고? 전화기 너머 친구의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손에 쥔 그릇을 닦다 말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이번엔 나도 함께 갈 수 있을까? 가슴 한쪽에서 작은 희망이 움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집이나 지켜야지 뭐. 누군가는 집을 봐야 하니까. 뒤이어 터져나온 그녀의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손끝이 힘을 잃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바닥에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자의 마음도 그 그릇처럼 바닥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강동구에 사는 62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또 그 얘기예요?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순자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혜진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오신대. 미리 준비해야겠어요. 아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자.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갈비찜 좋아하는데 엄마는 뭐든 잘 드시잖아요. 혜진이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순자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주택, 이 집은 순자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벽돌로 지은 단단한 집, 작은 마당에는 순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있었죠. 상추며 고추, 토마토까지 계절마다 심어서 가족들 밥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자는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하면서 집 명의를 넘겨준 것도 벌써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니까 미리 명의를 옮겨놓자는 아들의 말에 순자는 선뜻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집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명의가 바뀐 후부터 묘하게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정할 때 순자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는 아들 부부끼리만 결정하고 나중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보일러 점검받기로 했어요 라든지 엄마 거실 벽지 바꾸기로 했는데 색깔은 저희가 정할게요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순자는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애매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며느리와 장모의 관계였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극진했습니다. 매주 안부 전화는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당장 달려가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엄마 혈압약 떨어져 간다며 약국에 가거나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아프시다며 파스를 사오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집에 사는 시어머니인 순자에게는 그런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순자도 요즘 들어 허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순자가 아픈 내색을 해도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떨까요? 물론 순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장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때면 언제나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해해 주세요. 혜진이가 친정을 많이 챙기는 것도 효심이니까라며 순자를 달랬지만 정작 순자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순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부부에게 이것저것 말도 걸고 의견도 냈는데
이제는 되도록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엄마는 왜 그런 걸 신경 쓰세요? 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순자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들이 행복하면 되니까, 며느리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는 밥상, 깨끗하게 정돈해놓는 집안, 빨래와 청소까지 모든 일을 순자가 했지만 당연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내일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또 장모님 댁에 가는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요. 병원에도 모셔다 드려야 하고. 그럼 저녁은 안 해도 되겠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장모님 댁에서 저녁 먹고 올 것 같아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어머니가 아프면 당연히 가서 돌봐드려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는 누가 이렇게 챙겨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거실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서재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순자만이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땅에 처음 씨를 뿌릴 때의 설렘, 첫 수확의 기쁨, 가족들이 맛있다며 먹어주던 그때의 행복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우리 엄마가 여행 가자고 하시는데 어디가 좋을까?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와, 그거 진짜 좋겠다. 바르셀로나랑 나폴리도 가는 거야? 맞아, 로마까지 가는 코스래. 우리 엄마가 평생 소원이었다고 하시더라고. 순자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꾸었던 꿈들, 언젠가는 함께 떠나보자고 했던 여행 이야기들이 스쳤습니다. 특히 지중해는 남편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여보, 우리도 나이 들기 전에 지중해나 한번 가보자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혼자서는 그런 여행을 엄두도 낼 수 없었거든요. 그럼 시어머니는 어쩌고? 전화기 너머 친구의 물음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자신도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집이나 지켜야죠 뭐.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봐야 하니까요. 엄마는 여행보다는 집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리를 들은 혜진이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아, 그냥 실수했어. 괜찮다. 순자는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순자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집이나 지켜야죠라는 혜진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자신은 정말 집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왔지만 정작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물을 주고 가꿔야 할 텃밭,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계속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집인데 나는 늘 손님 같구나. 그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크루즈 여행 어때? 혜진이 전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서 나폴리, 로마까지 가는 코스야. 평생 한 번은 가봐야 할 곳들이잖아. 정말요? 엄마, 그럼 시어머니는 어쩌고요? 괜찮아. 집 지킬 사람은 있어야 하니까. 순자의 손에 든 국자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혜진이 인터넷으로 크루즈 여행을 알아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유람선이 떠 있었고 지중해의 진주들을 만나는 14일간의 꿈 같은 여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한 사람당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 비싸네요. 순자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혜진이 화면을 후다닥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나도 젊을 때 남편이랑 지중해 가자고 했었는데 엄마는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음식도 안 맞을 거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70살이지 죽을 나이는 아니야. 비행기 못 탈 이유도 없고. 일주일 후 혜진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인 장모는 순자보다 몇 살 어렸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자가 인사했습니다. 아, 순자 씨. 안녕하세요. 장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도 잠깐, 장모의 관심은 온통 딸 혜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여행 준비는 다 됐어? 장모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옷도 새로 샀고 여권도 확인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해외여행을 가다니. 꿈만 같네. 순자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실까? 장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집에만 계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도 혼자 두고 가기엔.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여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시고. 순자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제 자신이 여행을 싫어한다고 했나요? 언제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했나요? 혜진이 마음대로 정해버린 얘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네. 장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엄마,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도 모시고 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우리끼리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세대 차이도 있고 말이야. 순자는 차를 가져다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모와 혜진은 여행 이야기로 한창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가우디 성당도 보고 나폴리에서는 피자도 먹어보자. 엄마,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도 던져야죠? 그럼. 소원도 빌고. 순자도 젊을 때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하지만 그때는 돈도 없었고 아이도 어렸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죠. 순자 씨는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장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 별로. 그냥 국내 여행 정도만요.
아이고, 그럼 답답하셨겠어요. 요즘 우리 나이에도 해외여행 많이 가던데. 글쎄요. 순자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순자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엄두가 나지 않았고 아들 부부와 함께 가자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혹시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우리 지은이가 효녀라서 이번에 모시고 간다네요. 장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정말 착하죠.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효부 노릇 30년 넘게 했는데 누가 나를 모시고 여행 가자고 할까?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장모가 있으니 일찍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고생 많다. 이번 여행 잘 다녀오세요. 혜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고맙다, 민수야. 우리 사위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순자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장모에게는 항상 정중했습니다. 존댓말도 꼬박꼬박 했고 챙겨드릴 것도 미리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친어머니인 순자에게는 그런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도 지중해 여행 같은 거. 엄마, 그건.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왜? 안 돼?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돈도 많이 들고. 그때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여행은 체력이 많이 딸려요.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고 걸어 다닐 일도 많고. 나도 아직 건강해. 비행기 정도는 탈 수 있어. 그래도 음식도 안 맞을 텐데요. 순자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자신이 늙고 병약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으시다면서? 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혜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활동적이세요. 나도 매일 텃밭 일하고 집안일 다 하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민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끼리 여행 가요. 이번에는 장모님이랑 혜진이가 둘이서 가는 거니까.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왜 장모는 함께 갈 수 있는데 시어머니는 안 되는 걸까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왜 자신만 집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70살의 얼굴이지만 아직 정정했습니다. 흰머리는 많아졌지만 아직 허리도 꼿꼿했고 걸음도 빨랐습니다. 왜 혜진은 자신을 여행도 못 갈 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순자는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아들을 낳고 찍은 가족사진, 결혼기념일에 찍은 사진들까지. 그 시절에는 꿈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크면 함께 여행도 가고 나이 들어서도 손잡고 다니는 부부가 되자고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자신의 가정에 더 신경 쓰고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만 챙겼습니다. 순자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나도 살고 싶은데. 순자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아온 것들, 늘 뒷전으로 밀려나던 서러움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저희 공항 갈 시간이에요. 혜진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14일간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장모님, 목도리 꼭 챙기세요. 비행기에서 추우실까봐 걱정되네요. 민수가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장모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장모님이 편찮으시면 안 되니까요. 순자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아들은 장모에게만 그렇게 극진할까요? 사실 민수가 장모에게 각별히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민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장모가 3억 원을 빌려줬거든요. 사위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선뜻 도움을 준 장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였죠. 게다가 장모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혜진이 외동딸이니 언젠가는 모든 재산이 혜진에게 갈 것이고 결국 민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여행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위야. 내가 낼게. 아닙니다. 제가 장모님 모시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제가 내야죠.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200만 원이나 되는 여행비를 선뜻 내겠다는 아들. 하지만 정작 친어머니에게는 그런 제안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엄마, 집 잘 부탁드려요. 혜진이 순자에게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라. 혹시 무슨 일 있어도 저희 로밍 안 될 거예요. 너무 비싸서.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14일 동안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거든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장모의 캐리어를 들어주고 차 문까지 열어드렸습니다. 장모님, 조심히 타세요. 고마워, 사위야. 정말 효자다. 순자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민수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잘 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서운할 일은 없었을 텐데요. 택시가 떠나고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순자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집이지만 이렇게 혼자 있으니 더욱 휑하고 외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자 혼자만 먹으면 되니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왔는데 정작 자신만을 위한 식사는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조금씩 꺼내어 혼밥을 하는 순자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우연히 혜진의 방에서 크루즈 여행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유람선 사진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낭만의 지중해 여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정표를 보니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서 모나코, 나폴리, 로마까지 가는 최고급 코스였습니다. 1인당 1,600만 원. 3명이면 4,800만 원이네. 순자는 혀를 찼습니다.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여행에 쓰다니. 그 돈이면 순자도 원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계산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 집의 현재 시세가 대략 12억 정도 될 텐데 그 정도면 지중해 크루즈를 20번도 넘게 다닐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는 아들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순자는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네. 내가 30년 지킨 집인데. 순자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인감도장과 집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길 때도 이 도장을 사용했었죠. 서류를 한 장씩 들춰보니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얼마나 고생했는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에서조차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보여줘야겠어. 순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하나씩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집이나 지켜야죠라는 말, 아들의 무관심, 장모만 챙기는 현실, 늘 뒷전으로 밀려나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동네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김 사장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순자와도 오랜 인사였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굳히고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웬일이세요? 오랜만이네요. 김 사장님,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김 사장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을 팔 생각이세요? 갑작스럽네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팔려고 해요. 아드님은 아세요? 제 집인데 왜 아들한테 물어봐야 해요? 김 사장은 순자의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층 주택의 마당도 넓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해서 한 12억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억이요? 네, 급하게 안 파시면 더 받으실 수도 있고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억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도 원하는 여행을 실컷 다니고 여생을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순자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들 보세요. 원래는 저희 부부 공동 명의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가 상속받은 거고 아들 명의로 바꾼 것도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고요. 사실 순자가 말한 것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30년간 집을 지켜온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일단 시장 상황부터 알아볼게요. 언제까지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 안에는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사무소를 나오면서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들 부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것들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금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장모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함께 선상에서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겠죠. 순자 없이도 얼마나 행복할지. 이번엔 내 손으로 내 운명을 바꾼다. 순자의 중얼거림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70살 시어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복수를 계획하는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 대박났어요. 김 사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예요? 12억 5천. 웃돈까지 얹어서 바로 계약하겠다고 해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라니.
사실 그 구매자는 김 사장이 오랫동안 단골로 지내던 투자업자였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는 순자의 집을 보자마자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제 계약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그분이 급하다고 하셔서요. 그럼 내일 해요. 정말요?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요. 전화를 끄는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혜진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국제 로밍이 안 된다더니 와이파이를 찾아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중해가 정말 아름다워요.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없어도 집 잘 지키고 계시죠?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민수가 장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엄마 팔짱을 끼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자신이 빠진 자리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없어서 더 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말고 재미있게 놀다 와. 순자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정장을 입고 부동산 사무소로 갔습니다. 구매자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구매자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개발 확정되면 더 오를 텐데 지금 파시는 이유가 있나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관리하기 어려워져서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디로 이사 가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사실 순자는 이사 갈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집부터 팔고 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계약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임장이라니. 그게 순자가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매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는 급하게 계약해야 해서요. 서류는 나중에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 사장도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큰 거래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가계약부터 하시죠. 정식 계약은 서류 정리 후에 하고요. 그렇게 가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순자는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오면서 순자는 가방 속 통장을 만져봤습니다. 2억 원이 들어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여행사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쇼윈도에는 각종 해외여행 상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럽 일주 14일 마이너스 1200만 원, 호주 일주 10일 마이너스 800만 원, 일본 온천 여행 5일 마이너스 300만 원.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이런 여행들을 마음껏 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여행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여행을 찾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유럽 여행이요. 혼자 가는 거예요. 아, 시니어 분들도 많이 가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지중해 쪽으로. 순자는 혜진 가족이 지금 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했습니다. 크루즈는 어떠세요? 지금 특가 상품이 있는데요. 직원이 보여준 상품은 혜진 가족이 탄 것과 똑같은 코스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서 모나코, 나폴리,
로마까지 가는 14일 일정이었습니다. 얼마예요? 1인 1,400만 원이에요. 성수기라서 조금 비싸긴 한데 예약해 주세요. 정말요? 언제 출발하실 거예요? 순자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혜진 가족이 돌아오는 게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할 수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마침 한 자리 남았네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금을 냈습니다. 200만 원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0살의 얼굴이지만 아직 생생했습니다. 지중해의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로마에 도착했어요.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지며 소원 빌었어요. 장모님이 정말 행복해 하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곧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하지만 혜진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집이 팔린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은 지중해 어디쯤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킨다. 순자의 눈빛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혜진의 비명이 집 앞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택시에서 내리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4일간의 꿈 같은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트럭들이 집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인부들이 가구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민수가 인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우리 집 물건들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 새 주인분이 오늘 이사 온다고 해서요. 민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현관으로 뛰어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키를 꺼내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상하네요. 왜 키가 안 맞지? 장모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어디 갔어?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전 거주자분들이세요? 이전 거주자요? 이게 우리 집인데요. 민수가 흥분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집은 제가 정식으로 구매한 건데요. 계약서도 있고요. 남성이 꺼낸 서류를 보자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매도일란에는 이순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계약하셨는데요. 김부동산에서 정식으로 진행한 거라고 하던데요. 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 화장대, 내 옷장, 다 어디로 간 거야? 임시 창고에 보관해뒀어요. 연락처 남겨두시면 찾아가실 수 있고요. 민수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신 거야?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순자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일부러 꺼둔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 후면 바르셀로나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죠. 승객 여러분, 바르셀로나행 KE917편 탑승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여행 가방을 끌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12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새로 발급받은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집 앞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김부동산 사무소로 뛰어가자 김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혜진 씨.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무슨 말을요? 집을 파신다고. 직접 오셔서 계약하셨는데요. 그게 말이 돼요? 집 명의는 제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김 사장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가져오신 서류예요. 원래 부부 공동 명의였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상속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법적 하자가 있을 텐데. 이건 위조 아닌가요? 제가 명의자인데. 그런데 어머님이 도장도 가져오시고 서류도 다 준비해 오셨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 없어 보였는데 사실 순자가 가져온 서류 중 일부는 오래된 것들이었고 현재 상황과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순자와 오랜 인연이 있었고 구매자도 급하게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어머님 연락처 알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 여행이요? 네, 해외여행 간다고 하시면서 급하게 계약하자고 하셨어요. 민수와 혜진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로 여행 간다고 하셨어요? 지중해 쪽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 크루즈 여행인가? 그 순간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설마 우리 따라서. 그럴 리가.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장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서운하셨을 거야. 우리만 여행 가고.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혜진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매매 대금이 어떤 계좌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자 명의의 계좌로 12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이미 대부분이 출금된 상태였습니다. 언제 출금됐나요? 오늘 오전에 1억 원, 그리고 오후에 5천만 원이 출금됐네요. 어디서 출금했죠? 인천공항 지점에서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순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탄다. 너희도 지중해에서 재미있게 놀았으니 이제 내 차례다. 집은 내가 30년 지킨 거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화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혜진은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에이, 이게 우리 시어머니가 보낸 거야? 민수도 메시지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바로 그 순간 공항에서 순자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바르셀로나까지 편안한 여행 되세요. 고맙습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순자는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얽매여 살았던 모든 것들이 발 아래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순자의 얼굴에는 70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이 번져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법적으로 이 계약이 유효한 거야?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나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3일간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유효하대요. 엄마가 가져간 서류들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요. 혜진이 벤치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억이 넘는 집이 하루아침에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이었나? 장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순자를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시어머니로만 알았던 장모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에게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바르셀로나 항구야. 여기 정말 아름답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밝고 경쾌했습니다. 엄마, 집을 왜 팔았어요? 우리가 살 집이 없어요. 너희는 장모님이 아파트 2채나 가지고 계시잖아. 당분간 거기서 살면 되지. 순자는 혜진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할 때 장모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너희도 나한테 말 없이 여행 갔잖아. 14일간 혼자 집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혜진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안 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럼 집값은 어쩌고요? 그거 내가 쓸 거야. 70년 인생에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변했어. 민수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르셀로나에서 순자는 호화 크루즈선에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가족이 탔던 것과 똑같은 등급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순자는 감탄했습니다. 룸서비스 직원이 웰컴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마담. 고맙습니다. 순자는 발코니로 나가서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라도 왔어. 미안해. 그날 저녁 크루즈선의 메인 다이닝룸에서 순자는 혼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웨이터가 친절하게 와인을 권했습니다. 마담, 오늘 저녁 특선 와인 어떠세요? 좋아요. 평생 와인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어서. 옆 테이블에 앉은 60대 독일 부부가 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여행이세요? 대단하시네요. 네,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어떤 계기로 크루즈 여행을?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을 팔았거든요. 그 돈으로. 독일 부부는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 가족이 임시 거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자. 장모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일로. 아니야, 가족인데. 그런데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네. 민수는 부동산 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 전세가 5억은 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5억요? 그 돈을 어디서? 민수는 장모에게서 빌린 3억 원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보, 어떻게 하지? 혜진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일단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알아보자. 근데 우리 짐들은 어떻게 해? 창고비 내고 보관하고 있어야지. 달리 방법이 없어. 그날 밤 장모 집에서 민수 부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중해에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돌아와서 집이 없다니.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나? 민수가 자책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바로 그 시각 지중해 한가운데서 순자는 선상 카지노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룰렛 해보시겠어요? 딜러가 물었습니다.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순자는 처음 해보는 룰렛에서 10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축하드려요. 200만 원이에요. 와, 정말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런 스릴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지노에서 나온 순자는 선상바에서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가장 비싼 걸로 주세요. 바텐더가 고급 칵테일을 만들어주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세요? 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순자는 칵테일을 홀짝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나코에 도착한대요. 옆자리 승객이 말했습니다. 모나코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죠. 카지노도 유명하고.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이런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집값 일부라도. 안 돼.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 순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제 40대야. 스스로 일어설 나이지. 엄마 집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화가 끊어지고 민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요. 혜진의 절규가 로마 치비타베키아 항구 근처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화상 통화 화면 너머로 여유롭게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안 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민수가 전화를 가로채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30년 넘게 효도했는데.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효도? 언제 나한테 효도했니? 그 순간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순자는 화상통화 화면 속 장모를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모님 아파트 한 채 팔아서 아들 부부집 사주세요. 뭐라고요? 아들한테 3억 빌려주신 것도 모자라서 지중해 여행까지 데려가 주셨으니까 이번엔 집도 사주시면 되죠. 장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민수가 장모님한테 돈 빌린 것, 장모님 재산 노리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장모님 목도리 챙겨주고 비행기에서 추우실까봐 걱정하고. 나한테 언제 그렇게 해봤니? 혜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도 저희랑 같이 여행 가자고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말했어. 지중해 가고 싶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나?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들다고, 음식 안 맞는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괜찮다고? 나보다 나이도 비슷한데? 화상통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순자가 로마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저녁 먹으러.
여기 트러플 파스타가 유명하다던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음식이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 배고픈데. 레스토랑에 들어선 순자는 웨이터에게 메뉴를 받았습니다. 가장 비싼 코스 요리로 주세요. 1인 200유로짜리 트러플 코스요? 네, 그걸로. 화면 너머로 민수 가족이 보고 있는데도 순자는 태연했습니다. 엄마, 지금 200유로가 30만 원이에요. 알아. 내 돈인데 내가 쓰는 거지. 바로 그때 장모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순자는 웨이터가 가져온 와인을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언제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나요? 무슨 소리예요? 14일 동안 혼자 집 지키고 있을 때 가족이라는 생각했어요? 여행 계획 세울 때 시어머니도 데려가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장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지키고 살림하고 민수 뒷바라지하면서 언제 제대로 대접받아 봤나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제 제 인생 사는 거예요.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돈 조금만 돌려주세요. 전세금이라도. 안 돼.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의 노후는 저희가 책임져야죠. 순자는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장모님 집에 얹혀 사는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고? 그때 웨이터가 에피타이저를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화상통화를 켜둔 채로 우아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캐비어구나. 정말 고급지네. 혜진이 견디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앞에서 캐비어 드시는 거예요? 응, 평생 먹어보고 싶었거든. 우리는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있는데.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장모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혈육이 어디 가요? 순자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혈육이요? 그 혈육이 나를 투명인간 만들 때는 언제고? 순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내 은행 잔고예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민수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10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10억이요? 응. 집값에서 여행비 빼도 이만큼 남네. 이 돈으로 나는 세계 일주를 할 거야. 세계 일주요? 크루즈 끝나면 프랑스, 스위스 거쳐서 독일도 가고, 그 다음엔 호주, 뉴질랜드까지.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엄마,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1년? 2년? 아니면 아예 안 돌아올지도. 엄마, 순자는 트러플 파스타를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트러플 맛이구나. 정말 맛있네. 그리고는 화상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살의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순자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바티칸 투어, 콜로세움 관광, 그리고 저녁에는 오페라 관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민수 가족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집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살 수도 없고, 장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뭐.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나?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순자는 로마의 밤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301일 세계 일주 크루즈요? 로마의 고급 여행사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자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빌라 스위트로 예약하고 싶어요. 마담, 그 상품은 8억 원이 넘는데요. 괜찮아요.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직원은 순자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70대 한국인 할머니가 8억짜리 크루즈를 현금으로? 정말 확실하신가요? 네, 언제 출발해요? 다음 주 일요일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 민수는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모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기가 한계였거든요. 여기는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고시원 사장이 말했습니다. 좁디 좁은 방을 보며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해?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301일 세계 일주 크루즈 예약했다. 6대6 43개국 돌아다닐 예정. 빌라 스위트에서 편하게 지낼 거야. 너희도 고시원에서 편하게 지내라.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웅장한 크루즈선과 럭셔리한 빌라 스위트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이 그 사진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8억짜리 크루즈요? 우리는 40만 원 고시원도 부담스러운데? 민수는 즉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301일이 뭐예요? 거의 1년이잖아요. 응, 1년 동안 세계를 다 볼 거야. 알래스카부터 남극까지.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지금 가장 정신이 또렷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전화가 끊어지고 민수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모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나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민수 보증선 문제로 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전 사업 자금 대출받을 때 장모가 연대보증을 서줬던 것입니다. 어머님, 그게 3억도 모자라서 내 집까지 위험해진 거야. 장모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애초에 도와주지도 않았을 거야. 혜진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12억짜리 집 팔아서 8억짜리 크루즈 탄다고? 이게 정상이야? 바로 그때 순자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래스카 빙하도 보고 피지 섬에서 스노클링도 할 거야. 하와이에서는 한 달 정도 머물 예정. 꿈만 같구나.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크루즈선의 스파와 카지노, 그리고 미슐랭 레스토랑 사진들이었습니다. 장모가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진짜. 장모는 즉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장모님. 지금 크루즈선 카지노에서 바카라 배우고 있어요. 바카라요? 응, 재미있네요. 방금 500만 원 땄어요. 장모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힘들어요? 14일 크루즈 여행할 때는 안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참 편리한 생각이네요.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걱정되시죠? 민수 보증 때문에? 장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민수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장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엄마, 안 돼.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해? 민수 가족은 결국 그날 밤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순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훌라댄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베리굿. 강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70세의 배우는 훌라댄스라니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죠. 크루즈선 빌라 스위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순자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알래스카의 빙하, 피지의 산호초, 뉴질랜드의 목장, 호주의 사막까지. 순자의 휴대폰에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혜진이도 파트타임 시작했고요. 이제 조금씩 일어서고 있어요. 순자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스스로 일어서는 거야. 며칠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보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돼요. 순자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눈물이 났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너도 이제 철이 들었구나.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아직 195일 남았어. 남미도 가야 하고 아프리카도 가야 하고. 그럼 돌아오시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순자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 그동안 너희도 많이 배우고. 1년 후 301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친 순자는 마지막 기항지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지중해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어떻게 할지 엄마가 결정할 거야. 순자의 눈빛에는 7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 너무 멋있지 않나요? 30년간 참고 살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모습, 정말 통쾌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